2005년 1월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젤로에 사는 공군병장 마이클 세브란스가 파병을 앞두고 실종되었습니다. 중동으로의 파병을 두려워한 탈영이었을까요? 이번 파병은 그에게 6번째였습니다. 이미 5번의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었지요. 그는 결혼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새 신랑이었습니다. 부인인 웬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한 명 있었고요. 그의 아내 웬디는 마이클이 파병을 두려워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세브란스는 미국 메인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던 마이클은 13세에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이클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공군에 입대하였고 5번의 해외 파병을 다녀온 후 텍사스의 에빌린 공군기지에서 근무합니다. 웬디는 텍사스주의 샌안젤로 출신으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물들과 자라온 웬디는 수의사가 꿈이었고 꿈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수의대 재학 시절 웬디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웬디는 학업과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딸의 학업을 위해 학교 근처까지 이사온 열혈엄마의 도움 덕분에 출산을 하고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된 웬디는 텍사스의 에빌린이라는 곳에서 수의사로서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데요. 이곳의 술집에서 마이클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런 임신에 당황했지만 두 사람은 출산 후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9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웬디의 가족은 마이클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웬디의 엄마가 마이클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클이 예의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데 마이클을 아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마이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웬디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웬디의 가족이 있는 곳인 샌안젤로에 신혼집을 얻고 첫째인 웬디의 아들과 두 사람 사이의 둘째까지 2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마이클의 부대는 샌안젤로에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곳이라 마이클은 출퇴근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훈련이 있을 땐 집에 못 들어오는 일들도 있었지요. 웬디도 동물병원을 개원해서 매우 바빴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고향이자 가족들이 사는 메인주는 텍사스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태어난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 했고 이들 가족은 마이클의 휴가에 맞추어 메인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지요. 하지만 메인으로 가기로 했던 전날인 1월 15일, 웬디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이클이 집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차를 웬디가 썼었기 때문에 마이클의 차도 그대로 있었고 핸드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마이클이 혼자 메인으로 떠난 것인가 생각했던 웬디는 다음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따로 마이클로부터 소식을 들은 게 없었던 마이클의 아버지는 불안함을 느끼고 경찰에 마이클의 실종을 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웬디는 1월 15일 아침 남편을 본 것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 남편을 본 적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곧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간 것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지요. 경찰은 부대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마이클의 동료와 상사는 이미 여러 번 파병 경험이 있는 마이클이 그랬을 리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의 행방에 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당시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도 딱히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1월 24일 마이클의 휴가가 끝나도 마이클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공식적으로 군 수사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의 탈영에 관한 수사였지요. 한편 남편이 실종되었는데 웬디는 남편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듯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웬디는 이혼뿐 아니라 마이클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군 수사대는 만약 마이클이 탈영을 시도한 것이라면 조력자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의 핸드폰에서 실종 무렵 한 여자와의 통화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신문했지만 그녀는 단순한 오래전 친구였으며 마이클과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영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부인인 웬디도 조력자로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수사관들은 웬디의 차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았고 마이클과 웬디의 집과 웬디의 사무실도 수색에 들어갑니다. 웬디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수상한 검색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물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이라든지 거짓말 탐지기를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색 기록이었지요. 수사관들은 웬디가 지인의 목장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목장 안에 있는 연못에 멈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웬디를 불러 그 연못에 대해 물었을 때 웬디는 방어적인 모습을 취했고 신문이 끝난 후 또 그 연못으로 향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농장 입구에서 들어가는 것을 저지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웬디의 남동생이 경찰에 웬디의 자백을 신고했습니다. 웬디의 남동생도 야생동물 감독관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법 관련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다 생각했던 웬디가 가족들을 불러 이야기했던 것이었지요. 웬디의 주장에 의하면 웬디는 마이클이 집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대신 시신을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웬디는 친정가족 중에 누군가 마이클을 해쳤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인 일이라고 했지요. 동생의 신고로 웬디는 신속히 체포되었고 다음날 웬디가 머무른 것으로 나왔던 지인의 농장의 그 연못에서 마이클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2달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지만 마이클의 유해는 비교적 깨끗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을 가라앉히기 위해 자동차 부품, 콘크리트 블럭 등 무거운 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는 무려 41개의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후에 생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웬디는 마이클의 몸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물에 떠올라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몸 안에서 공기를 빼기 위해 상처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 마이클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양의 동물진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웬디는 자신은 시신을 발견하고 연못에 버리기만 했을 뿐 자신이 마이클을 해친 것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그녀의 직업은 수의사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지요. 실제 약품관리대장에서도 경련을 하는 한 동물에게 이 약을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견주는 부인했고 그 강아지의 체중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양을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웬디는 1급 사람을 해친 혐의와 2건의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웬디는 배심원 재판을 받지 않았고 검찰과 협상을 했는데요. 이는 혐의에 대해 받아들이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무죄라 주장한다는 협상이었고 이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13년째 중이던 2019년 가석방 신청이 거부당했고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4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마이클을 해친 동기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비극으로 끝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번의 해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마이클은 아이러니하게 웬디와의 결혼 5개월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웬디의 범행은 태어나서 처음 가져본 아빠를 잃었던 첫째의 엄마도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아빠를 잃은 둘째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불꽃처럼 사라진 미 공군 마이클 세브란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나 채널에 관한 이야기 등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